자, 듣고 싶은데요. 일단 말문을 열어주시고, 관장님. 아, 지금 다음번. 예, 예, 예. 그, 이제 작품 방향과, 예. 예. 지금 작가들 최근, 오늘 두 분 뭐 근황이라던가 또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결국은 현대미술하는 작가들은 비평적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지적인 미술,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코드 또는 은유와 상징 같은 뭐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지미술이고, 네. 인지미술을 진행하는 작품들을 바로 그 비평적 사고 하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비평적 사고를 철학에서는 비판적 사고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문 표기는 동일한 표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 근데 이 비판적 사고에는 한 세 가지 요소가 대략 있는데요. 먼저 크리티브 띵킹, 그다음 크리티컬 띵킹, 그다음 케어링 띵킹. 그래서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배려적 사고. 이 배려적 사고는 우리 한국으로 보자면 서로가 이해해주는 공감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인지미술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은 분명히 비평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아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하고를 공유해서 나눈다면은 우리 한국 미술 발전하는데 또 많은 작가들하고 같이 조금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창의적인 어떤 멘토가 있습니까? 이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지하세요. 관장님은 박사를 쳐드릴까요? 너무 길었나요? 예, 아주 심각하죠. 네. 아주 그냥 좀 서늘하게 하네요. 자, 아트 철학에 대한 편인데, 작가 선생님, 오재원 작가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트 철학에. 네, 예, 예. 네. 제가 이렇게 철학이라 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이제 작업을 제가 돌아보면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나 경험을 담았던 그런 작품들하고, 또 한 가지는 좀 그 시대 상황이나 저희 작가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작품들로 이렇게 분류가 됐던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제 개인적인 작업을 통해서는 제가 스스로 조금 더 성장해 가고 싶다는 어떤 욕구와 이런 거를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옮겨와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뭐 제 메시지로 이렇게 승화가 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서 작업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이를 통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살아가면서 뭐 힘든 것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는데, 이런 저의 경험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그 독자들도 같이 그 뭐 아픔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같이 느끼면서 또 행복한 감정은 또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좀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이렇게 녹아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어떠세요, 관장님? 네, 한국 작가들이 저는 이제 좀 우리 그래도 현대미술 작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더 개인의 아집, 고집들이 좀 드러내서 아주 개인적인 작가가 됐으면 하는 게 열망이지만은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깨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공감하는, 그리고 따뜻한 어떤 그 우화적인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라는 게. 네. 아마 우리 오정 선생님도 작품을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아름다운 삶을 좀 만들기 위한 예술가로서의 어떤 것도 책무랄까 이러한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정감 있는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티스트라고 하면 사실은 수행자입니다. 네, 그렇죠. 사색가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명확하게 나오네요. 네. 내가 먼저 좋아해야 되겠다. 이게 깔려 있어요. 아, 내가 깔려. 행복하고, 예, 이게 거꾸로 봐야 돼요. 네. 예. 내가 싫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난 뭘 줘도 안 한다. 뭐 이게 밑에 딱 전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굉장히 그 개념 있는 작가 같아요. 네. 관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천금을 줘도
이게 말인데 내가 행복할 때도 있고 뭐 방황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즐기는 거죠. 내가 이 따뜻한 커피가 없고 난 개그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균형감 같은 거. 우리 때는 안 그랬죠. 그렇죠. 예. 망가질수록 칭찬받고 손가락질 받을수록 멋있고 그죠? 요즘도 그래요. 이쪽은 이제 좀 다른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오준자 선생님 딱 정리가 굉장히 자기 관리가 무슨 프로듀서 같이 맞습니까? 그렇죠. 예. 저를 돌아보며 돌아보며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하고 계신 분이고 그 균형감이 아주 잘 맞춰진 분이다. 송곳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까지는. 아니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우리 독자님들이 그림을 살까 말까 생각해. 아주 깔끔하신 분이네요. 왜요 이런 경이 나오는. 자 우리 우리 이제 박쥐로 넘어가요. 박쥐는 박쥐다. 이현장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지금 아트 철학. 아트 철학이죠. 지금 말씀해 아트 주신. 철학. 하고 또 작품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그렇죠. 계획 같은 편하게 거. 할 때.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주의 화원이었지만 그것을 박차고 나갔던 김홍도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분을 좀 담고자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요 근대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고 이중섭 화가님의 그렇죠. 그런 그림, 그 흰소라든가 그 굉장히 강렬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부부라고 하는 그 작품을 굉장히 또 한 번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그 전통 그림도 좋지만은 저만의 독특한 철학을 넣으면서도 그리고 같이 시대적 아픔을 겪는 많은 민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또 10년대 그러니까요. 민중적이나 이런 말씀을 또 들으니까 오랜만에 또 마음에 또 회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잊어버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마침 이제 민화를 현대어로 재해석하니까 한편으로는 현대성을 갖고 가지만 한쪽으로는 지나간 시간들 마치 타임머신을 타듯이 지나가는 시간들에 대한 수집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잘 버무려서 또 현대적으로 내놓으면서 어떻게 또 새롭게 보여줄까 하지만은 대중들과 호흡하고 네. 그렇지만은 내가 지켜봤던 우리 선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부분들이 힘이 있고 그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뭐 민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중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됐다. 힘을 주고 어려울 때 힘을 주고 또 끌고 가는 견인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나도 그런 민화 계열에서 보자면은 한편으로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현대미술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앞으로 비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네, 내가 초기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천할 빗자에 백정백자에서 비백론을 이제 와시다 가시오시가 정의를 해요. 네. 낙관이 없는 작가 정확하게 네, 네, 얘기하면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이중섭 같은 경우에 천착된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사랑을 못 해준 네. 자식들, 그다음에 의처증이 있었고, 그건 아시죠? 이제 아이들의 그림이 이제 정신분열이 와요. 그 중간 과정을 아는데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10여 년 전에 작품 평론이 필요해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양반이 텍스타일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5만 원, 우리 돈으로 지금 생각하면 일당을 벌어가면서 그린 게 있어요. 눈물을 내가 흘렸다고. 그 사이는 이제 평가를 안 해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현실의 끈, 차안과 피안 속에서 차안에 애증이 있어요.
그 작품들에 그 갈매기 작품으로 패턴으로 해서 섬유 그림을 이제 평양에서 개성에서 그 태어났던 곳에서 제주도 여정이 있는데 한 6년 작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사실 추나를 많이 그렸어요. 네. 일본에 가서 스파도 하고 추나를 세트로 그려서 팔고 먹고 살고 그 돈이 어디 갔겠어요. 이중섭도 와이프한테 갔을 거고 김홍도도 와이프한테 갔을 거고 차안과 피안이 중간 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우 선생님이 아까 이럴 때 이렇게 슬프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맞닿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쟁이들은 가난하니까 사육감을 그냥 아예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음악하면 깽깽이도 그냥 아예 아빠한테 딸은 두들겨 맞고 사유로서는 안 돼. 이런 비참한 시절이 우리 관통했던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은 이제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관장 같은 경우도 그냥 말 속에 뭐 민중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거야. 우리 벌써 전염이 돼버려요. 거기에 취해버리고. 그게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네, 한번. 저는 민화에 그 민중은 꼭 필요해요. 당연하죠. 그거 없이 무슨 혼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이과장님이랑 저랑은 그냥 이렇게 무슨 병 걸린 놈처럼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뭐 비전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작가들은 그래도 이 삶 속에 현실에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다스려 가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사회에 또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도움이 이제 따뜻함으로 갔을 때 온기를 줄 수가 있고 이게 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공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작품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자, 네 번째 이번에 독특하게 만드시는 우리 관장님의 코너가 되겠는데 창의적인 인물 속에 저도 놀랐어요. 먼저 문을 좀 열어주시죠. 예. 제가 앞단에 그 질문에 그렇죠. 먼저 이게 이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네. 3번, 4번에 4번 질문을 먼저 아까 거를 3번에 했었는데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작가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작품이 비평적 사고 하에서 그렇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 이제 의적 방법이라든가 상징적 또는 그리고 또 뭐 메시지를 담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거에 관한 부분은 노하우로 갖고 계신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새로운 또 다른 창의적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있는가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좀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 오재영 작가 선수 있고 딱 보니 이게 만만치 않네요. 자, 오재영 선수 어떻습니까? 여기 창의적인 인물을 소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뭔가 특별한 뭐 창의적인 뭐 아이디어나 작품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삶에 대한 자세, 뭐 이런 가치관을 좀 더 중요시하는 타입이라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영감을 주거나 삶 자체를 완전 바꾸게 된 거는 이렇게 특정한 인물보다는 이렇게 영화나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영화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를 꼽고 싶은데 이 파워 오브 원은 그 아프리카에서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자라온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그 레인메이커라는 그 화합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는 이런 스토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화랑 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여점에서 이렇게 다 빌려서 봤었거든요. 그 대여점에 있는 걸 다 봐가지고 신작이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기다릴 정도로 되게 영화 강의, 독서 강의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생각의 그 폭이랄까? 그런 게 좀 넓어졌던 거예요, 범위가. 그 전까지는 저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좁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걸 보고는 좀 더 이렇게 세계와 뭐 인종과 인류를 좀 더 생각하게 됐다고. 되게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10몇 살 때 봤는데 그때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진로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나는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암을 고칠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네, 분자생물학과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1년 있다가 바로 꿈은 접었고 지금 이제 미술로서 그런 어떤 선한 뭔가 영향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 뭐랄까 예술가로서의 근원적이고 좀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먼저 짚고 이제 네. 주시네. 이 본인이 이제 결국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면 영화 한 편을 통해 지금의 모습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개인에겐 취향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이 있죠. 근데 그 취향에 의해서 영화를 보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있는 스토리가 있지만은 어쩌면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분 마음 속에 인류에 관한 부분들. 근데 어쩌면 영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주인공이 이렇게 화합의 아이콘이 됐다라는 걸 봤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 속에 그런 화합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고 또 인류애를 품은 그런 화합의 어떤 모습을 내가 그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 꿈이 저 마음속에 원래부터 들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홍익인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면서 교육받으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어쩌면 내면 속에 인류에 관한 큰 꿈 같이 어울려주고 보담아주고 하려고 하는 정말 모성애, 우주적 모성애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인데 그 안에서 마침 이제 나의 취향에 의해서 영화를 선택하고 내 속에 있는 꿈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모티브가 돼서 동기가 돼서 좀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자생물학에서 결국은 애니메이션까지 전공하시게 된 게 보면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거시적인 것까지도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작은 미생물에 대해서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는 이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테크닉을 이제 가질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갖추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작품도 드라마틱하고 연출적인 능력, 그다음에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도구를 여기서 다 갖췄다. 그래서 어쩌면은 분자생물학도 또 SF를 다룰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다 하나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처럼 양립하지만은 같이 공존하는 한 손처럼 만들어서 이제 자기를 표출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작가로서의 이제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요 코너를 몰랐으면 아까 말한 경험 있는 이렇게 제가 너무 편화했는데 아니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코너가 참 중요했다고 보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필버그의 스펙트럼을 좀 그는 매우 가난했고 또 디즈니의 형제들도 매우 가난했고 너무 가난해서 쥐와 친구가 됐고 이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스필버그도 그랬어요. 굉장히 가난했고 불우했는데 어느 날 조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봐야 돼요. E.T.가 굉장히 중요한 감독입니다.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자전거 하나로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음악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소품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이제 E.T.인 것 같으나 그 다음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특히 또 AI라든가 굉장히 이분은 내가 볼 때 이제 문학적 사유로 지켜봐야 돼요. 아마 우리 오 선생님과 똑같은 파워 오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흥행가가 아니라 영화 작가가 아니라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질병을 고치겠다. 질병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출을 기대해보는 오정 씨입니다. 갑자기 또 이제 또 달라지네. 작품 사둬야 되겠는데. 박수 한번 네. 너무 감사한 아름다운 영혼이신 것 같아요. 미래의 스필버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희연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 작업실이 물레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물레동에 있는데 거기
그 젊은 작가들이 보통 한 200분 계시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 철공소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철공소 우리나라 잘 나갈 때 그 철공소에 계신 사장님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올라갔다고 친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술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임대료가 너무 자꾸 올라가서 비싸다 보니까 정말 가난해요. 겨울에도 그 따뜻하게 지내지 못해서 정말 춥게 지내는 예술가들이 너무 많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정말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사주시고 봐주시고 한다면 훨씬 더 이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저도 가난하죠.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중들, 서민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같이 겪어져서 제 그림에도 그런 아픔들을 좀 표현하고 싶고 동질적으로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예술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갑자기 깡통 하나씩 들고 나가야 되겠네. 아트 깡통 하나 들고. 네. 이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작가가 본색이 드러났어요. 네, 작품 활동하는데 다양한 창의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환경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 어쩌면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이제 그 몰입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환경 자체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열심히 작업하고 그런 모습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또 아까 금방 홍보하신 것처럼 네. 그쪽 작가들 또 홍보해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색이 네. 드러났다니까요. 몰입의 모습이네. 그래서 환경이 어쩌면 나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간다, 이끈다. 네. 그런데 창의적으로 이끌 때 필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네. 나누고자 하는 거, 또 서로 아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창의적인 원동력이 돼서 지금 나는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물레동보다는 작가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야 역시 이 관장님이 수가 높으시네. 작가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네요. 예. 그런데 한 말씀 하세요. 뭘요? 물레동 도와달라고. 아니요. 물레동뿐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음악 하시는 분은 음원료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림 하시는 분은 그림을 뭐 한 점 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 있는 뭐 몇몇의 작가들은 굉장히 비싸게 팔고 사고도 하지만 정말 우리 젊은 작가들 저는 젊지 않습니다만은 대학을 갓 졸업해서 진짜 부모를 그러니까 좀 그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 젊은 작가들의 그림도 많이 봐주시고 또 그분들의 작품도 좀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미술계에 훨씬 더 품격 있고 좋아지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오지원 선생님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진짜 그 예술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시고 작가님들 항상 많은 지원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이제 저희 피카지 관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회장님, 팀장님 정말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진짜 이거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시연 작가 선생님. 네. 정말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고뿐이 아니라 이렇게 두 분, 그 굉장히 고명하신 두 분을 모시고 좋은 그런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젊은 작가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우리 그 K아트 프라이즈가 앞으로 진행될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국 미술이 진행될 부분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류가 미술 한류가 된다면은 야 한국 작가들은 저렇게 인류애를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참 많은 나라에서 봤으면 했었는데 오늘 마침 두 분께 이게 약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담을 나누다 보니까 작가들의 인류애적인 마음 그리고 이 정감을 어떻게 나눌까 예술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참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하겠지만 오늘처럼 정감 있는 마음도 많이 심어서 좋은 예술 작품 많이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